네, 안녕하세요. 2학기 중간고사, 모의고사 1회 화학배 나오거든요. 네, 1번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몇 가지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광합성이랑 세포 호흡이에요. 네. 광합성이랑 세포 호흡을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산소를 대기로 놓는다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었으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겠는데, 두 번째를 보면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화석 연료를 생각하면 그냥 메테인을 생각하면 되는데, 메테인 같은 경우는 CH4 플러스 그리고 대기 중 연료가 대기 중에 산소, 가가 산소라고 했으니까 O2랑 합쳐지게 되면 어떤 걸 만들죠?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CO2 플러스 H2O. 그래서 여기서 산소의 이동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산소가 붙은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화랑 환원은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이쪽이 산화라면 이쪽이 환원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되면서 라고 했으니까 얘는 산화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를 보면 용광로에서 산화철, 이거는 철의 재련을 말하는 건데, 철의 재련을 반응식으로 써보면 Fe2O3죠. 요게 코크스를 불반전 연소시킴,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었죠. 일산화탄소랑 합쳐지게 되면 뭘 만들죠? 철의 재련이라고 했으니까 산화철을 순수한 철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철이 두 개였죠. 네, 그럼 철 두 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있던 산소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세 개의 세 개의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를 넣고 가열하게 되면 다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건데, 산소가 있다가 지금 빠진 상황이죠. 얘는 산소가 하나씩 붙어 있다가 산소가 두 개로, 다시 말하면 산소가 붙은 거니까 요 친구가 산화라면 요 친구가 환원. 뭐 물론 여기서 산소가 빠졌으니까 환원이 된다고 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다는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나 학원에서나 수도 없이 봤었던 그런 문제일 거예요. 산화구리가 탄소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묻는 건데,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자, 두 개의 구리, 즉 여기에 있는 산화구리에 있던 산소가 탄소로 붙으면서 순수한 구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산소가 이쪽으로 붙었으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는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이제 보기를 볼게요. 산화구리는 탄소보다 산화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산화구리가 원래 붙어있던 산소가 빠지면서 산소가 빠졌다는 건 환원이죠, 환원. 산화랑 환원은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요쪽이 환원이라면 반대쪽 산화죠. 산소가 붙었으니까 산화예요. 맞죠? 자, 그럼 이제 기억 볼게요. 산화구리는 탄소보다 산화되기 쉽다. 아니죠. 산화되기 쉬우면 절대 이렇게 이런 반응식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환원됐잖아요. 그쵸? 니은 기억을 보니까 기억이 구리죠. 구리는 탄소가 환원되어 생성된 물질이다. 아니죠. 탄소가 산화되어서 만들어진 건 이산화탄소잖아요. 맞죠? 산화구리가 환원돼서 만들어진 게 구리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러니까 니은을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맞죠?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니은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 네,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은 후에 염소를 하면 검은 탄소가루가 나왔다고 하는 거 가지고 나온 문제네요. 네, 일단 검은색 탄소가루가 나왔으니까 C라고 적어주고,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마그네슘, 자 일단 반응식부터 적어봅시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2개가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학원에서 배웠죠. 자, 2개 마그네슘에다가 CO2. 이 마그네슘 주변에는 산소라기보다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을 거죠. 왜냐면 드라이 아이소톡이니까. 그래서 2개 마그네슘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붙게 되니 뭐가 만들어졌다? 산화구리. 산화구리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산화구리가 바로 나와요? 당연히 여기 검은색 탄소가루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산소가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산화 마그네슘과 탄소가 남았다. 이런 반응이 되겠죠. 네, 그럼 보기 볼게요. 마그네슘은 산화된다. 그렇죠. 마그네슘 원래 산소가 없었는데 반응을 하고 나니 산소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산화가 되겠죠.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생기니까 이 친구가 환원. 물론 산소가 빠졌으니까 환원으로 찾아도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산화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이은을 보게 되면 드라이 아이스는 환원된다. 드라이 아이스, 즉 CO2를 말하는 건데 CO2는 따라가 보니 산소가 빠지면서 환원됐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 공기 중에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연소라고 하면 산소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마그네슘을 드라이 아이스로 앞뒤로 말았잖아요. 그럼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은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된 2가지 화학 방식을 말해줬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질소 분자 하나와 산소 분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질소 2개와 산소 2개가 붙었으니까 질소 하나와 산소 하나가 붙어. 질소 하나가 산소 하나가 붙어서 이산화질소가 아니라 일산화질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NO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2개니까 이렇게 제가 가려서 적을게요. 보기 편하게. 네, 2개의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졌다는 걸 찾은 거고 여기 EX 얘랑 같은 거니까 제가 그냥 적을게요. 2개의 일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가 만나니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질소가 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오케이,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X는 일산화질소이다. 네, 이건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가는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가를 볼까요? 아니죠. 산화환원 반응 설명할 수 있죠. 요 질소가 어떻게 됐어요? 산소가 붙었으니까 산화. 그럼 나머지 이 친구는 환원이니까 환원.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나로부터 자동차에 의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맞아요. 우리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가스 중에 하나가 일산화질소예요. 그래서 일산화질소가 다른 물질과 화합을 해서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줄이면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아까 전에 봤던 3번인가요? 2번 문제에서 조금 더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가를 먼저 보니까 구리 가루에다가 지금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산소랑 화학 반응이 생기겠죠. 화학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리가루에다가 연소를 시켰으니까 산소가 붙어서 산화구리가 될 거예요. 산화구리가 되는 거고, 자, 가해 생성물이니까 산화구리죠. 가해 생성물 산화구리에다가 탄소가루를 섞었는데 여기에다가 석회수를 갖다 놨네요. 그럼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찾았을 텐데 산화구리에다가 여기 2개가 돼야 되겠네요. 자, 산화구리에다가 탄소를 넣게 되면 구리는 남고 여기에 있던 산소 2개가 이쪽으로 붙으면서 CO2, 즉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를 만나면 여기는 뿌옇게 변할 겁니다. 맞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구리는 검은색으로 변한다. 네, 맞아요. 구리는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 색깔을 띠는데 일반 구리는 좀 붉은색을 띠죠. 근데 산화구리는 검은색을 띱니다. 근데 구리가 이온이 되면 푸른색을 띄어요. 황산구리가 그래서 푸른색이잖아요. 그래서 구리는 검은색으로 변한다. 산화구리니까 검은색이 맞죠. 니은 나의 시험관에서 붉은색 고체가 남는다. 아까는 산화구리여서 검은색이었지만 이 친구가 산소가 빠지고 환원되면서 구리가 되었어요. 그럼 붉은색 고체, 네, 구리가 남겠죠. 지금 가에서는 산화만 일어나고 나에서는 환원만 일어난다. 산화환원은 동시에 생깁니다. 사람처럼 뭐 여기 놓을게 나중에 가져가 이런 반응은 없어요. 항상 주는 쪽이 있으면 받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환원은 동시에 된다고 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보면 되는 문제네요. 자, 먼저 0이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물질이 산화되는 것은 산화라는 것은 산소가 붙거나 전자를 잃는 반응을 말하죠. 자, 산소가 결합하거나 전자와 결합. 아이고, 전자 결합 아닌데 잃는 건데, 그쵸?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요. 민수 보면 산화 반응과 산화와 환원은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죠. 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순위. 어떤 물질이 연소할 때 그 물질은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어떤 물질이 연소를 하게 되면 거기 산소가 붙는 거니까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는 맞고요. 그럼 누가 맞았나요? 민수랑 순위가 맞았으니까 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7번 문제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질산 은수용액에다가 잘 닦은 구리판을 넣었더니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였고 구리 이온이 나왔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은백색의 고체가 석출되었다. 은이 이온이 되었다가 원자가 되었다는 거겠죠. 자, 일단 이 상황을 먼저 풀이를 해보자면 금속의 반응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리랑 은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구리가 더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크다는 건 이온화가 되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구리가 은에게 전자를 준다는 말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현재 이 반응 전 상황을 보자면 구리가 은에게 전자를 줄 건데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1 플러스죠? 그럼 얘가 얘한테 전자 두 개를 다 가져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은 친구 하나가 더 오게 되고 얘는 이온이었으니까 플러스 주고 이렇게 전자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응 후를 보면 구리는 이온이 됐을 거고 은은 원자가 되어서 이렇게 석출되었다는 그림이네요. 오케이. 자, 기억 수용액 속 양이온수는 감소한다. 양이온수가 감소한다는 거는 원자가 많아진다라는 소리가 되죠. 원자가 많아졌니? 라는 소리인데 아까는 원자가 구리 하나였지만 지금은 원자가 두 개죠. 은 두 개. 그럼 기억은 맞는 소리고요. 니은 구리판 전체 질량은 점점 감소한다. 아니죠. 감소하지 않죠. 왜냐하면 은이 석출되었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점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진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리는 이온이 되면 푸른색이 되죠. 근데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보면 구리가 점점 이온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온이 많아진다는 소리고 그거는 푸른색이 점점 진해진다. 즉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은수저의 녹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실험 과정을 보면 프라이팬에다가 알루미늄 박을 깔고 알루미늄 박을 깔고 적당량의 물을 넣는데요. 그리고 과정 가에다가 프라이팬에 베이킹 파우더와 녹이 생긴 은수저를 넣고 끓을 정도로 가열한다. 그리고 은수저를 꺼내어서 흐르는 물에 씻으면 녹이 제거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보게 되면
알루미늄. 아까 전에 우리 나왔던 알루미늄 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이 이렇게 보니까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됐죠. 그럼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라고 적어줄 수 있고, 여기 보면 은수저에 있던 이온이 이렇게 넘어가서 원자가 됐어요. 이온에서 원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자를 얻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환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볼게요. 자, 알루미늄은 산화된다. 알루미늄은 산화된다.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이랑 은이랑 비교를 하면 이온화 경향은 알루미늄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알루미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은에게 전자를 줄 거예요. 전자를 준다. 알루미늄은 산화된다. 그렇죠. 맞죠. 알루미늄은 산화된다. 자, 니은. 전자는 은수저에서 알루미늄하고 이동하는. 맞죠? 잠깐만. 전자는 반대네요. 은수저가 아니라 알루미늄에서 은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은수저를 꺼낸 후 프라이팬 안에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수용액 안에는 알루미늄 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같은 경우는 철의 재련을 가지고 묻는 문제인데요. 산화철이 주성분인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어서 순수한 철을 만드는 것. 철의 재련 맞죠? 자,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던 코크스가 산소와 반응하여서 산화돼가지고 일산화탄소를 만들고요. 그럼 여기가 환원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산화철이 순수한 철로 되면서 즉 산소를 잃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환원 적을까요? 그냥 환원. 그리고 여기는 일산화탄소를 보면 산소가 붙었네요. 여기는 산화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가에서 코크스는 산화된다. 산화되었죠. 원래는 산소가 없었는데 산소가 붙었으니까 산화 맞고요. 니은. 나에서 일산화탄소는 철광석보다 환원되기 쉽다. 일산화탄소는 철광석보다 환원되기 쉽다. 아니죠. 산화잖아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가와 나 모두 산화하는 반응이다. 그렇죠. 산화나 환원 하나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기억 디귿은 맞는 소리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도 철의 재련 문제인데요. 먼저 볼게요. 자,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일산화탄소가 됐죠. 그리고 이 일산화탄소가 철의 재련에 쓰이면서 산화철이 순수한 철로 환원되어서 순수한 철이 되고 물질 A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철의 재련은 사실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질 A는 간단하게 CO2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기억. 가에서 O2는 환원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 지금 O2라는 소리는 O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가 일산화탄소가 되기 위해서 이 결합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럼 산소가 산소를 잃었다는 것도 되기 때문에 환원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 나에서 CO2는 산화되어 물질 A가 된다. 그렇죠. 일산화탄소는 여기 철에 붙어있던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었기 때문에 산소가 붙었죠. 그래서 CO2는 산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가와 나 모두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철의 재련 같은 경우는 사실 산화철에 붙어있는 이 산소를 일산화탄소에 넣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순수한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죠. 산염기 문제인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이온화식을 옳게 나타낸 거를 찾으라는 문제.
자, 기억을 보면 역시 염산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쉬워요. 그렇죠? H 플러스 하나와 염소 1-가 만나서 염산이 된 거는 뭐 맞는 말이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황산이에요. 근데 황산을 보면 이 SO4는 E-잖아요. 얘가 E-니까 얘는 수소 하나만 오면은 중성이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얘는 EH 플러스라고 적어주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보면은 디귿은 암모니아와 물이 합쳐져서 염기가 된 건데, 자, 얘를 보면은 NH4 플러스 이거 맞고요. OH 마이너스 맞네요. 그래서 물과 암모니아가 합쳐진 형태. 네, 디귿은 맞는 거고요. 리을 이거는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거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을 7% 정도로 물에 희석하는 게 식초죠. 식초는 산이잖아요. 그렇죠? 식초는 산인데 OH 마이너스 수산과 이온은 염기의 공통성인데,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다시 적어보자면 CH3COO 마이너스가 되고요. 플러스 H 플러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 끝에 있는 수소가 나온 겁니다. 요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가 되겠네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 자, 다음은 네 가지 물질 가에서 라를 물에 녹인 수용액에 대한 설명인데, 가와 라는 각각 염산, 염화칼슘, 이거 좀 생소한가요? 이거 생소하면 공부 덜 하는 거예요. 이거 에탄올이거든요. 여기 보면 OH가 있다고 해서 염기구나, 내가 공부를 좀 못했던 염기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염기성을 띠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수산화 나트륨인데, 보겠습니다. 가와 나 수용액을 혼합하면 중화열이 발생한대요. 중화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생기는 열이잖아요. 그래서 가와 나는 산염기 혹은 염기와 산이 되겠죠. 맞죠? 자, 나 수용액과 다 수용액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종류는 같다라고 했는데, 볼까요? 음이온의 종류는 같다. 일단 얘는 확실히 아니고요. 음이온 종류 같은 거는 얘와 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기를 잘 보면, 나 같은 거는 이렇게 C가 써진 것 같지? 죄송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나가 있고 여기에도 나가 있죠? 그럼 나는 염기이면서 염수를 가져야 되는 형태예요. 산염기이거나 염수를 가져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염기이면서 염소를 가지는 거, 나는 염산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가가 뭐가 돼요? 이 중에 염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수산화나죠. 그렇죠? 자, 이제 보기 보겠습니다. 가는 염산이다, 염화수소이다. 틀렸죠? 염화수소는 나예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다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수의 비는 1대2다. 볼까요? 나가 염산이라고 했으니까 H 플러스 Cr 마이너스. 맞죠? 자, 다를 보면 다가 염화칼슘인데, 염소가 2개, 염소가 1개. 그럼 1대2. 맞죠?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라의 페놀프탈렌 유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이 된다. 요게 가가 되고 나가 되고 다가 된다면 얘가 라네. OH가 있다고 해서 페놀프탈렌 염기 붉은색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이온화가 안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산염기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류에 의한 이온의 이동 문제예요. 그쵸? 자, 유리판 위에다가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어주는 이유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요. 푸른색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가운데 놓고 전류를 흘려주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게 변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쪽으로 간 거는 수소 이온과 또 누가 있을까요? 여기 전해질에 있는 플러스, 즉 칼륨 이온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뭐 마이너스 찾았으니까 플러스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플러스 극으로 간 거는 음이온이잖아요. 그럼 염산의 음이온인 염소 이온과 그리고 질산칼륨 수용액 이렇게 적어주면 완벽하겠죠. 자, 기억.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없다네요. 두 개나 있는데 기억은 틀린 보기고요. 니은 전극의 방향을 바꾸어 연결하면 붉은색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얘를 플러스로 놓으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갈 거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놓으면은 수소 이온, 즉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니까 붉은색은 오른쪽으로 변하겠죠. 네, 당연한 소리. 지금 묽은 염산 대신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하면 붉은색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리트머스를 바꿔야죠. 그쵸? 그래서 묽은 염산 대신에 수산화 나트륨을 수용액을 이용하면 붉은색 이동할 수 없어요. 리트머스 종이를 바꿔줘야 되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수랑 수산화칼슘이랑 에탄올을 가지고 이제 순서 없이 담겨 있을 때 어떻게 구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실험을 보는 보기인데요.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을 보면 전기 전도성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세 개 중에서 전기 전도성을 띄는 것은 2개고요. 안 띄는 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기억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에탄올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넣는다. 여기 보이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석회수예요.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뿌옇게 변하죠. 네, 그래서 이 니은 실험을 가지고 수산화칼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각각의 용액을 묻혀 색 변화를 확인한다. 굉장히 그럴싸한 보기지만 푸른색은요, 산을 검출하는 종이잖아요. 네. 산을 검출하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이 세 개를 아무리 묻혀도 색 변화는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이윤이고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는 이제 중화 반응에 관한 문제예요. 질문을 읽어보면 묽은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수용액을 넣었대요. 그다음 묽은 염산 수용액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두 가지 이온 수의 변화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알짜 이온은 안 찾아도 되는 거죠. 왜요? 어차피 여기 있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1대1로 만나서 물이 될 거고, 요 가가 또는 나는 여기 있는 구형품 이온이 될 거니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을 때 계속 존재감이 상승하는 친구가 있어요. 존재감이 상승하는 친구는 누굴까요? 염산에다가 얘를 계속 넣으면 Na+, 즉 나트륨 이온이 점점점 상승하겠죠. 그래서 가가 나트륨 이온이고요. 나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온수의 변화가 없는, 즉 염소를 아무것도 안 넣어줬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염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가는 음이온이다. 가는 양이온이죠. 자, 니은 가와 나가 결합한 물질은 염이다. 맞죠? 염이라는 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합쳐진 걸 염이라고 하고, 네, 얘는 맞는 말이에요.
D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에 20ml를 넣었을 때 혼합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된다고 했어요. 자, 지금 현재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로 만난 형태고요. 수산화 나트륨에서도 나트륨이 1개일 때 수산화 나트륨이 1개. 그러면 얘와 얘가 1대1, 얘와 얘가 1대1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이 접점, 여기가 바로 중화 반응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 염기성이라고요? 네, 틀렸습니다. 염기성이 아니라 20ml를 넣었을 때는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고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6번 문제는 중화 반응 문제인데요. 가나 가는 두 종류의 산과 한 종류의 염기의 수용액 속 이온을 표현한 거예요. 산이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빨간색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게 얘는 산이고 얘도 산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나가 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은 당연히 수소 이온이라는 거는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별 한 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2이다. 이상하죠? 이상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H 플러스인데 여기에 양이온이 또 있다는 거는 좀 그래요. 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틀린 거죠. 왜냐면 자, 요렇게 묶어볼 수 있고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는데 수소 이온이 2개일 때 별이 1개라는 거는 얘가 2 플러스, 얘가 2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별은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2 플러스 아닙니다. 얘는 나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붉게 변한다. 이거는 뭐 지금 가와 나를 혼합할 때 나와 다를 혼합할 때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 같다. 맞나요? 자, 물 분자 수가 만들어진다는 거, 즉 알짜 이온 방식인데 수소 이온 1개와 수산화 이온 1개가 만들어지는 수소 이온 1개와 수산화 이온 1개가 합쳐져서 물 분자를 만든다고 했죠. 자, 이 염기를 보면 염기를 먼저 보면 안 되겠구나. 자, 산을 볼게요. 이 가와 다는 수소 이온 개수가 모두 다 4개입니다. 얘도 4개고 얘도 4개예요. 나머지 이온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나를 여기에 넣던 똑같이 수소 이온이 4개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물 분자 수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중화 반응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좀 생각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농도와 온도가 같은 거를 섞었다고 했으니까 농도가 똑같다는 건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나가 중화점이 된다는 건 아시겠죠? 20개. 맞죠? 자, 그러면은 너무 성급했나? 그럼 가 볼까요? 가. 농도가 똑같은데 부피가 묽은 염산이 더 많기 때문에 가는 산성일 거고요. 다는 염기일 겁니다. 오류 없죠?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27이다. 기억. 이거 은이 아닌데, 이거 제가 쓸게요. 요거는 T1 말하는 건데, 여기에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중화 반응이 생긴다는 거는 중화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가와 다를 비교했을 때, 가가 27도, 다가 27도면 중화점일 때는 온도가 제일 높은 거니까 여기는 27도보다 온도가 더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은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수는 같다. 한번 볼까요? 자, 넣었을 때 산이 더 많다고 했으니까 산이 더 많다는 거는 수소 이온이 많다는 거고 또 염화 이온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트륨도 있을 거예요. 3개가 되겠고요. 여기는 염기니까 아까 수소 이온이 많았지만 여기는 그럼 수산화 이온이 많은 거고
염소 이온이 염화 이온 있을 거고 나트륨 이온이 있을 거니까 3개. 네, 똑같네요. 지금 가나 다 중에서 혼합 용액 속 들어있는 이온의 수가 가장 작은 것은 나이다. 그쵸? 왜요? 얘는 3개, 얘는 3개, 얘는 2개니까 얘가 제일 작죠? 네, 너무 당연한 보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산과 염기의 특징을 가지고 묻는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성질이다. 그래서 가나다라를 산과 염기 그리고 공통을 찾은 다음에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넣으라는 말이네요. 그쵸? 자, 가를 보면요. 페놀프탈렌 용액을 붉게 변화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염기가 되겠고요. 수용액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한다. 이거는 전부 다 산이던 염기던 전부 다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으로 적을게요. 다음, 아연 조각을 넣으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는 산의 성질이죠. 산은 금속을 만나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산의 성질.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것도 산의 성질이죠. 산의 성질. 다 찾았네요. 자, 위 성질을 염산이 갖는 성질을 이렇게 A에다가 적으라고 했는데 염산은 산이니까 여기다가 다 또는 나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공통 아까 찾았는데 네, 요건 나를 적어주면 되고요. 자, 암모니아수는 염이니까 이렇게 가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영역과 3번 영역에서 네, 맞는 보기를 찾아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화 반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 했다고 했어요. 좀 까다롭네, 그쵸? 하지만 Y축, 즉 온도를 보자면 온도가 제일 높은 이 B 지점이 중화점이라는 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점 B일 때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부피 비를 보면 2대 1이라는 것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B 지점 왼쪽에 있는 요 A 같은 경우는 산이 될 거고요. 묽은 염산이 더 많으니까. 그럼 이 반대쪽은 염기가 된다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의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산은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죠. 페놀프탈렌은 염기에서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 B의 반응 전 수용액에 포함된 이온수는 수소 이온의 수가 수산화 이온의 수보다 많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화점이라는 거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만나서 물을 완벽하게 다 만든 그 중성화 지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크고 작고 할 거 없이 그냥 같다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이거 C, D, E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는 같다.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염기라고 했으니까 일단 수산화 이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염화 이온 있을 거고요. 나트륨 이온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도 3개. 맞죠? 네. 그러면 디귿은 맞는 보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는 중화 반응 문제에서도 조금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설명을 듣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어렵다면 꼭 학원으로 방문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염산과 수산화 이온을 이렇게 첨가를 했을 때 음이온을 모형으로 표현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묽은 염산 10ml에 여기를 보니까 묽은 염산이라면 염산 이렇게 써보고 수소이온, 염화이온 얘는 개수비가 1대1인데 여기 보이는 음이온이 4개라면 염화이온이 4개라면 수소이온도 4개라는 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수산화나트륨을 10ml 넣고 또 10ml를 넣었더니 이전에는 없었던 보라색 사각형이 나왔어요.
이 보라색 사각형은 누구라는 걸 찾을 수 있죠? 네, 여기 보이는 수산화학 이온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랑 비교를 해보면 NaOH를 총 20ml를 넣었을 때 가에서는 수소 이온이 4개였지만 다에서는 OH-가 2개가 생겼다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럼 20ml 안에 OH-가 총 6개가 들어왔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왜 사라졌어요? 중화 반응 때문에 물이 만들어졌을 거니까. 캐치했죠?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이거. 미안해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봐야지. 20ml 안에 OH-가 6개라면, 이렇게 수산화 이온 10ml 안에 수산화 이온이 3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네. 자, 나의 액성은 중성이다라는 보기를 보면, 가에서 수소 이온이 4개였는데, 수산화 이온이 10ml가 들어갔으면 수산화 이온이 3개가 온 거고, 아직은 수소 이온이 1개가 남아있다는 거를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중성이라기보다 산성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 나트륨 이온 수의 비는 나와 다가 1대2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산화 나트륨은 나트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되어 있으니까 10ml의 수산화 이온이 3개라면 나트륨 이온도 3개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는 현재 나트륨이 3개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6개가 있을 거니까 1대2가 맞는 범위네요. 그렇죠? 자, 지금 나의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나의 네모. 그쵸? 네모가 누구예요? 네모가 누구죠? 수산화 이온. 다의 수산화 이온의 페놀프탈레인 유입을 붉게 변화시킨다. 맞죠? 염기의 성질, 염기의 공통성인 수산화 이온. 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1번 문제는 주관식 보기예요. 주관식. 자, 다음은 2가지 산화화만 반응을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일산화탄소가 무엇이 됐죠? 이산화탄소가 됐죠. 그럼 산소가 붙은 거니까 얘는 산화, 여기는 환원이 되겠네요. 자, 나를 보면 여기 있는 CU 원자, 구리 원자가 뭐가 됐어요? 이온이 됐네요. 이온이 됐다는 거는 전자를 잃었다는 소리고, 그럼 여기가 산화가 될 거고요. 요렇게가 겹쳐지니까 요건 안 쓸게요. 자, 가와 가에서 산화되는 물질을 각각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방금 쉽게 찾았죠? 그래서 가를 보게 되면 일산화탄소, 나를 보게 되면 구리,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산화환원 문제에서 주관식 문제인데, 자, 다음은 산화구리와 관련된 2가지 실험을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자, 가를 보면 산화구리에다가 일산화탄소 기체를 반응시켰더니 붉은색 구리가 나왔으면 여기 붙어있는 산소는 일산화탄소한테 넘어갔을 거고, 기체 X, 이산화탄소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죠? 자, 묽은 염산에 금속 아연을 넣으면 기체 Y. 삼염기 성질 공부하셨죠? 그럼 기체 Y는 수소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이 기체를 산화구리에다가 넣었더니 기체 Z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 있는 산소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물이 됐겠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 기체 X는 이산화탄소, 기체 Y는 수소,
다음에 기체 Z는 물이 된 거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금속의 반응성 혹은 이온화 경향을 가지고 묻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모르겠으면 꼭 학원에 와서 저를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림은 XNO3라고 되어 있네요. XNO3. NO3는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는 1+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니까 X가 총 몇 개 있죠? 6개 있네요. 6개가 있는데 금속 Y를 넣었더니 X가 4개밖에 없어요. 2개가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Y한테 전자를 받아서 원자가 됐다는 소리죠. 그럼 Y는 2+라는 거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속 Z를 또 넣었더니 X 4개가 사라지고 Z 2개가 생겼네요. X 플러스 4개가 뭘로 변했다는 소리죠? Z 2개가 변했다는 소리는 Z가 2+라는 소리라고요. 맞나요? 잠시만요. 6개가 아니라 7개네요. 7개. 죄송합니다. 그럼 Y는 당연히 3+가 되겠죠. 3+. 맞죠? 네, 그래서 Y 이온과 Z 이온의 전하량의 비를 쓰라고 하면 3대 2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Y는 3+고 Z는 2+가 되니까요. 그쵸? 자, 2번. X, Y, Z의 산화되는 경향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온이 되었다라는 소리는 이온이 되었다, 상하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걸 말합니다. 그쵸? 그럼 여기 X가 담겨 있는데 금속 Y를 넣어서 Y 이온이 나왔다는 소리는 X랑 Y를 비교하면 Y가 더 크다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현재 여기 두 번째 그림에서 금속 Z를 넣었더니 이 금속 Z는 X한테 전자를 줬다는 소리고 Y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Z는 X랑 Z를 비교하면 Z가 더 반응성이 크고요. 그리고 Z랑 Y를 비교하자면 Y가 좀 더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울게요. 이렇게 3대 2가 되고요. Y는 X보다 크고 Z는 X보다 크고 Y는 Z보다 크다.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2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중화반응 문제인데요. 얘네는 지금 현재 부피는 똑같지만 양이온만을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했어요. 근데 이온의 수가 다르다는 것은 얘네 둘이 합쳐졌을 때 부피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보면 30ml에 6개가 들어있고요. 나를 보면 30ml에 4개가 들어있어요. 일단 이온을 먼저 표기해 볼게요. 수소 이온과 나트륨 이온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고요. 실험 1번을 보면 가 10ml에 그럼 가 10ml 적어볼게요. 여기에 6개인데 10ml니까 2N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NA와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1대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이 4개면 수산화 이온도 4개라는 거는 금방 캐치했을 거예요. 그러면 15ml 여기에 절반이니까 2개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네 둘이 섞었대. 얘네 둘이 섞으면은 1대1로 만나서 물을 만들었으니까 2개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리고 만들어진 물의 부피를 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물 분자수는. 그 다음에 실험 2번을 보면 가가 20ml래요. 20ml면 10ml에 2N이었으니까 20ml면 4N.
나는 아까랑 똑같이 2n이네요. 2n 맞죠? 그럼 얘네 둘을 합쳤을 때 2n이 만나서 물 2n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거고 얘는 아무것도 없을 거지만 여기에는 2n개가 남아서 산이 될 거라는 것도 캐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분자수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물분자수 만들어진 거는 사실 똑같죠. 그래서 1대 1이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25번 문제예요. 1회 마지막 문제죠? 네,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도 중화반응인데 중화반응은 또 그래프가 또 재미가 있죠. 네,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산화 나트륨 20ml에 수산화 나트륨 20ml에다가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었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그럴 때 생성된 물분자수를 나타냈대요. 아, Y축이 물분자구나. 찾았죠? 그럼 물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여기 40ml, 여기가 중화점이라는 것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이전의 상황은 액성이 뭘까요? 산을 넣어주는데 아직은 중화점이 안 됐다고 하면 여기는 염기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중화점 이전에도 산을 계속 넣어줬다면 여기는 산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와 나 지점에 호담유액의 액성을 쓰라고 하면 가는 염기, 나는 산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